속보, 미친 X 저렇게 쏴도골이라고? BBC 리버풀전 양발 멀티골 딱 2초 전, 손흥민 한 동작에 영국 현지 해설 아연실색하며 소름 끼쳐한 진짜 이유디귿. 손흥민, 30일, 토트넘, 이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다. 토트넘 호스퍼는 1일,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맞대결에서 2에서 1로 승리했다. 이 경기 선발로 출전한 주장 손흥민은 전반 36분 선제골을 뽑아냈다. 제임스 매디슨의 침투 패스를 받은 히샬리송이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손흥민이 골문으로 달려들며 어렵지 않게 밀어넣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리그 6호 골이자 손흥민의 유럽 통산 200호 골이다. 최전방 공격수로 약 69분간 활약한 손흥민은 득점 이외에도 유효 슈팅 3회, 패스 성공률 81%, 16분의 13 등을 기록하면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다. 경기 종료 후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8점의 평점을 매겼다. 매체는 손흥민은 전반전 유럽 통산 200호 골을 터뜨렸다. 후반전 다시 골망을 흔들었지만 히샬리송의 빌드업 과정에서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후반전엔 지쳐 보였고 마노루 솔로몬과 교체됐다. 라고 평가했다. 손흥민의 득점을 도운 히샬리송은 7점이다. 풋볼 런던은 왼쪽에서 출발해 손흥민의 선제골을 돕는 완벽한 어시스트를 제공했다. 후반전 다시 손흥민을 도울 뻔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라고 전했다. 한편 가장 높은 평점은 측면 수비수 페드로 포로가 차지했다. 풀타임을 소화한 포로는 85%의 높은 패스 성공률과 기회 창출 3회, 공격 지역 패스 9회, 태클 성공 100%, 6분의 6, 차단 2회, 클리어링 5회, 리커버리 6회 등을 기록하며 공수 양면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매체는 오른쪽 풀백인 그는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고 리버풀 선수들은 그를 뚫어내지 못했다. 루이스 디아스를 막기 위해 슬라이딩 태클도 해냈다. 라며 9점의 평점을 매겼다. 2. 맨유 레전드 폭탄 발언. 토트넘 잘해? 우승할 팀은 아냐. 이긴 뒤 벤치를 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오른쪽 수비수 게리 네빌이 이번 시즌 승승장구하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를 가리켜 리그 우승은 점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토트넘이 원팀이 아니라는 식으로 발언에 눈길을 끈다. 1일 한국 시간 2023-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가 토트넘 2에서 1승리로 끝난 뒤 열린 네빌은 중계 채널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를 했다. 네빌은 토트넘은 우승 경쟁을 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경기에서 이긴 후 벤치에서 뛰쳐나오는 걸 보면 우승 경쟁자의 모습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를 댔다. 토트넘은 리버풀과 1에서 1로 팽팽하다가 후반 추가 시간 리버풀 수비수 조엘 마티프의 자책골로 2에서 1승리를 거뒀다. 다만 네빌은 토트넘의 결속력이 강하고 분위기가 좋다며 지난 북런던 더비, 아스널과 토트넘 간의 라이벌 경기 이후로도 계속 해당 의견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는 말로 전하며 토트넘의 긍정적인 면모 또한 조명했다. 이어 지난 몇 년에 비해 다니엘 레비 회장을 비롯한 구단 임원진에 대한 불평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결과가 좋고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다. 토트넘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다만 토트넘의 우승 확률을 높게 보진 않았다. 네빌은 시작이 좋다고 끝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 시즌을 치르다 보면 결국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토트넘의 초반 기세가 시즌 끝까지 맹렬하리라는 예상은 네빌의 견해받기라는 얘기다. 또한 네빌은 경기 막판 리버풀이 실점을 막기 위해 선수 간격을 좁게 하자 토트넘은 리버풀에게 끌려가듯 같이 간격을 좁혔다며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나는 오히려 풀백과 양 윙어를 넓게 포진시켜 리버풀 선수들을 바깥에서부터 넓게 조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토트넘 전술의 문제를 나름대로 짚어냈다. 네빌은 리버풀 상황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네빌은 리버풀 또한 리그 우승 확률이 높지 않다고 했다. 리버풀 중원 자원이 좋고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적응을 빨리 했지만 확실한 홀딩 미드필더가 없다며 우승을 노릴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짚어냈다. 리버풀은 지난 여름 미드필더에만 4명의 신입생을 영입했다. 라이언 그라벤베르흐, 엔도 와타루, 도미니크 소보슬러이, 알렉시스 메갈리스터 등을 데려와 중원 보강에 힘썼다. 그러나 네빌은 수비진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강한 홀딩 미드필더가 부재하다는 점이 리버풀의 약점으로 꼽힌다고 꼬집었다. 네빌은 리버풀과 앙금이 깊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원클럽맨으로 선수 생활 평생을 맨유에 바쳤지만 리버풀의 현 상황에 대해서 동정심을 표하기도 했다.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전반 26분 리버풀의 미드필더 커티스 존스가 위험한 플레이로 즉시 퇴장을 당해 리버풀이 초반부터 수적 열세에 놓이자 존스는 퇴장당할 만한 행동을 하진 않았다며 존스를 변호했다. 이어 공을 발로 건드리려다가 공에 발이 미끌려 2부 비수마의 발목을 밟게 된 것이라며 존스는 비수마의 다리를 부러뜨리려 일부러 파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책골을 넣은 마팁의 경우 라커룸에서 존스 등을 비롯해 마팁의 심정이 어떨지 공감이 간다. 그래서 자책골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동정심을 보였다. 이번 경기의 판정은 많은 논란을 빚었다. 가장 큰 논란은 VAR 위 오심이었다. 전반 34분 루이스 디아즈가 집어넣은 선취점이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것은 오심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영국 프로축구리그의 심판단체를 맡고 있는 프로경기 심판기구는 성명문을 통해 오프사이드 선언은 오심이라고 밝히며 VAR 실이 득점을 인정한 것으로 오판해 경기장에서 오프사이드를 선언한 주심에게 판정 번복을 요청하지 않았고 주심은 오프사이드를 인정하며 그대로 경기를 속행했다고 전했다. 만일 득점이 인정됐다면 경기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을 수 있다는 것이 네빌과 팬들의 주요 요지다. 네빌의 판정 관련 불만의 팬들은 격렬히 동의하고 있다. 자신을 맨유 팬이라고 밝힌 한 축구팬은 리버풀의 오랜 라이벌인 맨유 팬임에도 오프사이드 판정은 수치스러웠다며 판정에 항의했으며 또 다른 팬은 심판의 자질을 도마 위에 올려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PGMOL 위 차후 사건 해결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3. 순양 기록 깨고 박태환의 전설 물려받은 김우민, 이제 세계 정상을 꿈꾼다. 항저우 2022. 말 그대로 전설이 탄생했다. 김우민, 강원도청,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수영 3관왕으로 제패하며 파리올림픽을 향한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김우민은 28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 44초 36의 터치패드를 찍고 이번 대회 개인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전부터 유력했던 3관왕을 드디어 현실로 만들었다. 역대 한국 수영 대표팀 중 아시안게임에서 단일 대회 3관왕을 차지한 이는 1982년 뉴델리 대회 최윤희, 배영 100m, 배영 200m, 개인원령 200m와 2006년 도하 대회, 자유형 200m, 400m, 1500m. 2010년 광저우 대회, 자유형 100m, 200m, 400m에서 2연속 3관왕을 이룬 박태환뿐이었다. 그 전설적인 기록에 2023년 김우민도 이름을 더하게 됐다. 타이틀만 많은 게 아니다. 김우민은 28일 자유형 800m 금메달을 날 당시 7분 46초 03으로 우승했다. 이는 중국 수영의 아이콘이자 항저우가 고향인 순양의 종전대회 기록 7분 48초 36을 2초 33이나 줄인 대회 신기록이었다. 자신이 세웠던 종전 한국 기록 7분 47초 69도 1초 63 단축한 숫자였다. 앞서 열린 남자 개영 800m 결선에서도 7분 1초 73으로 아시아 신기록을 동료들과 함께 달성했다. 사실 29일 우승한 남자 자유형 400m에서도 신기록을 노렸다. 이날 그는 경기 중반까지 자신의 종전 페이스보다 최대 0.9초 가까이 빠르게 질주했다. 그러나 막판 페이스가 주춤했고 결승 자체는 압도적 우승을 기록했으나 개인 신기록 달성까진 이뤄내지 못했다. 페이스가 빨랐던 건 욕심이 있어서다.
김우민이 오르고자 하는 정상은 아시안게임 3관왕이 아니다. 아시안게임은 그에겐 일종의 중턱이다. 올림픽에 나가 세계 정상에 서는 게 그의 꿈이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왼쪽 손목에 오윤기를 새겨놓았다. 자신의 눈에만 잘 보이는 자리라 새긴 것이었다. 그만큼 올림픽은 그에게 꿈이요, 목표다. 29일 경기 후 취재진과 만난 김우민은 내 목표는 파리올림픽이다. 파리올림픽에 출전한다면 그 정도 페이스로 가야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해 초반에 페이스를 올린 게 사실이라며 개인적인 목표가 파리올림픽에서 포디움에 올라가 보는 것이다. 이번 대회는 그걸 위해 연습하는 한 단계의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그 부분이 괜찮게 이뤄진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전했다. 김우민은 오는 2월 열리는 세계선수권을 파리올림픽 전 마지막 점검이라 생각하고 대회에 임하겠다며 선수권에서도 좋은 결과를 낸다면 파리올림픽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이어 부다페스트 대회 2022년 때 6위를 했는데 그 다음 후쿠오카 대회 5위를 했다. 2월 선수권 때 3위를 하고 올림픽 때 1등을 해보고 싶다고 다짐했다. 또 다시 새 역사를 쓰기 위해 달려가기 전에 김우민이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김우민에게 대회를 마쳤으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묻자 그는 일단 하루만 수영 없이 쉬고 싶다고 웃었다. 쉼 없이 달려온 전설에게도 수영 없는 날 하루 정도는 필요했던 모양이다.